어릴 때부터 나는 스스로가 남들보다 가난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집에 가면 먼지 쌓인 벽지와 세월의 다른 가구들, 텅 빈 냉장고가 내가 자라온 풍경이었다. 아빠는 택시기사. 아침마다 두툼한 점퍼에 피곤한 얼굴로 출근하시고 밤마다 오늘은 손님이 없어 힘들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 엄마는 전업주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집안일도 쉽지 않았다. 외동딸로 자라면서 나는 착한 딸이 되고 싶었다. 엄마 대신 설거지, 아빠 대신 장보기. 고등학생 때부터 동네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학교 친구들이 동아리 학원 데이트로 바쁠 때 나는 시간 맞춰 알바 근무표를 챙겼다. 왜 이렇게 사냐는 자기 연민보다 다들 비슷비슷하게 사는 거 아닐까? 자기 합리화가 더 컸던 것 같다. 대학교에 합격한 날 집안은 잠시 환해졌다. 아빠는 기특하다며 조용히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우리 딸 이제 꽃길만 걷자 말했지만 나는 그저 미안함이 앞섰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빠가 내민 입금증에 알바비 조금 보탰다고 서둘러 덧붙였다. 방학도 학기 중도 내게 여유란 없었다. 카페, 패스트푸드, 방과 후 학원 조교까지 일이 비는 날이 없었다. 친구들은 방학마다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다. 누구는 유럽, 누구는 제주도. 파란 하늘, 맑은 바다, 웃음 짓는 얼굴들. 나는 작은 자취방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휴대폰을 뒤적였다. 엄마는 허리가 더 안 좋아지셨다. 병원비가 더 늘었고 아빠는 택시몰이 시간을 늘려야 했다. 비 오는 날이면 오늘은 한 푼도 못 벌었다. 한숨을 더 깊이 쉬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다. 내게 남는 건 성적 장학금이나 작은 알바비뿐. 가끔 친구들과 모이면 나는 늘 괜찮아, 난 바빠서 못 가 말을 돌렸다. 마음 한구석에선 나는 언제쯤 남들처럼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깊어졌다. 대학교 4학년이 되자 취업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됐다. 주변 친구들은 인턴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나도 스펙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 대신 인턴 지원서를 썼다. 하지만 현실은 아르바이트보다 인턴이 더 어렵다는 걸 금방 깨달았다. 경력 없는 대학생에게 기업은 늘 죄송합니다. 정중한 거절만 남겼다. 한 달, 두 달 탈락 메일이 쌓였다. 그 사이 집에서는 취업은 잘 되냐? 아빠의 피곤한 목소리가 더 자주 들렸다. 엄마의 허리도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비, 생활비, 빚 이자까지 모든 게 등에 올라앉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가끔 SNS를 보면 누군가는 취업에 성공했다고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드디어 합격했어요.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했어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나는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내 계정엔 자랑할 만한 사진도 화려한 소식도 없었다. 친구들이 요즘 뭐해? 밝게 물어올 때면 난 늘 그냥 바쁘게 지내 라고 둘러댔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만 울었다. 왜 나는 남들처럼 똑같이 출발했는데 이렇게 뒤처지는 걸까? 정답을 모른 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30번쯤은 탈락 메일을 받은 것 같다. 면접장에 앉으면 나와 똑같은 또래들이 같은 정장, 비슷한 스펙, 그저 한 사람으로 줄지어 있었다. 집은 어디예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면접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스치듯 나누는 이야기 속 나만 유난히 초라해지는 느낌이었다. 아빠는 밤마다 오늘 손님 한 명도 못 태웠다며 더욱 지쳐갔다. 엄마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거의 집안일도 못하게 됐다. 월세, 공과금, 카드값, 병원비, 생활비 계산기는 날마다 빨간불만 깜빡였다. 졸업식 날 나는 부모님께 밝게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 내가 이 집의 가장이구나. 취업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한 번 더 서류를 쓰고 한 번 더 자기소개서를 고쳤다. 밤늦게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날 면접 예상 질문을 수십 번 되뇌었다. 어쩔 수 없는 불안, 끝없는 좌절 속에서 나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언젠가 나도 SNS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올릴 날이 오겠지. 작은 희망, 그거 하나로 다음 날을 버텼다. 오랜 취업 준비 끝에 드디어 첫 회사를 붙었다. 중소기업, 급여는 적지만 정규직이라는 사실 하나로 가족 모두가 기뻐했다. 아빠는 이제 진짜 어른 다 됐다며 어색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엄마는 딸 덕에 마음이 놓인다며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첫 출근부터 나는 벽에 부딪혔다. 업무는 낯설고 상사는 깐깐했다. 동료들과도 친해지기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월급날이 오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한숨이 나왔다. 생활비, 엄마 병원비, 집안 빚이자, 가스비, 전기세, 식비. 내 몫은 한 달 내내 아끼고 아껴 꼴랑 몇만 원 남았다. 이게 진짜 사회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여유는 오지 않았다. 아빠는 택시 운행이 더 힘들어졌다고 했다. 요즘은 택시비 인상 이후 손님도 줄고 시급도 들쭉날쭉하다. 엄마는 병원 갈 때마다 괜히 나 때문에 돈만 더 쓰게 한다며 미안해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게. 억지로 웃었다. SNS에서는 여전히 친구들이 맛집, 여행, 새로운 명품 가방을 자랑했다. 나는 퇴근 후 작은 방에 혼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나만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기분은 생각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내 삶을 흔들었다. 직장 생활은 조금씩 익숙해졌다. 복잡한 업무도 이젠 손에 익었고 동료들과도 조금씩 대화가 늘었다. 하지만 월급날이 올 때마다 현실의 벽이 다시 느껴졌다. 한 달 동안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저녁 8시에야 돌아오지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드러냈다. 집에 오면 아빠는 소파에 누워 허리를 두드리며 신음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운전대만 잡았다. 아빠의 목소리는 갈수록 기운이 없었다. 엄마는 좀처럼 병이 나아지지 않았다. 요리하다 허리가 삐끗하면 며칠을 누워만 계셨다. 그럴 때마다 딸 미안하다. 엄마는 자주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엄마 나 괜찮아. 다들 이런 거지 뭐.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시렸다. 친구들은 월급을 모아 차를 사거나 이직에 성공하거나 SNS에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다. 나는 직장에서 돌아와 허름한 원룸에 누워 휴대폰만 멍하니 들여다봤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부러운 마음이 가끔씩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내 처지를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친구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나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 이 말이 입에서만 맴돌고 결국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다. 밤이면 혼자 작은 방에서 불 꺼진 천장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언제쯤 내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올까? 일상이 반복됐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점점 더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병원에 데려가면 입원 치료비는 어떻게 하지? 속으로 걱정했다. 아빠는 택시 운전을 하며 이제 진짜 한계다. 가끔 하소연처럼 말했다. 나는 내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속이 타들어갔다. 친구들은 취미생활에 빠져 골프, 캠핑, 주말마다 인생 사진을 찍어 올렸다. 나도 한 번쯤 그런 여유를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내 월급으로는 당장 내일 쓸 쌀값이 더 급했다. 가끔은 휴대폰을 꺼놓고 아무 연락도 받지 않은 채 방에 누워만 있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누군가 넌 요즘 뭐하며 지내? 라고 묻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다. SNS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는 새 집을 샀고 누군가는 부모님과 여행을 갔다. 나만 계속 그 자리에 멈춰 뒤처진 느낌이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엄마, 아빠가 나만 믿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조금쯤은 따뜻한 빛이 비칠 거라고 작게 다짐했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날 밤 나는 내일을 위해 알람을 맞추고 작은 희망 하나를 품고 눈을 감았다. 몇 달이 흘렀다. 여전히 경제적 여유는 없고 집안 사정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서서히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출근길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기분이 조금은 좋아졌다. 일하다가 동료와 잠깐 나눈 농담에 피식 웃음이 났다. 엄마가 오늘은 조금 덜 아프다며 나를 위해 국을 끓여줄 때 그 따뜻함에 고마움을 느꼈다. 아빠가 내 덕에 버틴다. 웃으며 말해줄 때 가슴 한 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졌다. SNS를 보면 여전히 남들은 나보다 잘 나가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나와 남을 굳이 비교하지 않으려 했다. 누구에게나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테니까 내 삶이 누군가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줬다. 소소한 기쁨을 하나둘 발견하며 나는 조금씩 나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 남들처럼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밤마다 작은 방에 누워 스스로를 토닥이며 내일도 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신입이 들어왔다. 나보다 더 어색해 보이는 모습에 괜히 마음이 갔다. 점심시간 조용히 도시락을 먹는 신입에게 같이 밥 먹자며 말을 건넸다. 서툴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니 신입도 천천히 마음을 열었다. 가끔은 동료들과 퇴근 후 근처 분식집에서 작은 수다를 나누었다. 서로 집안 형편을 숨기지 않고 가끔은 서글프게 가끔은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내겐 큰 위로가 됐다. 엄마는 날 위해 작은 반찬 하나를 더 해주려 애썼고 아빠는 내가 퇴근하면 오늘 고생 많았다고 등을 두드려줬다. 주말마다 가끔은 공원 산책을 하며 햇살을 느꼈다.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게 어쩌면 내 삶의 방식일 수 있겠다. SNS는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게 주어진 작은 인연들,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웃음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예전엔 혼자 버티는 느낌이 컸지만 이제는 내 곁에 남은 사람들과 조금씩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남들만큼 잘 살지 못해도
나답게 사는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내 인생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나는 조금씩 내 세계를 넓혀갔다. 여전히 나는 아침마다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허겁지겁 출근 준비를 한다. 지하철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오늘 하루도 잘 버텨보자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엄마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가고 아빠는 예전보다 덜 피곤한 얼굴로 나를 맞아준다. 월급날이 오면 빚과 병원비로 통장은 금세 비지만 가끔은 나 자신에게 작은 선물도 한다. SNS 속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다. 누구는 승진을 하고 누구는 여행을 다녀오고 누구는 사랑에 빠진 사진을 올린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부러워만 하지 않는다. 나 역시 나만의 방식으로 매일을 살아간다. 직장 동료들과 가끔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 엄마의 따뜻한 밥을 먹으며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소소한 행복을 하나하나 세며 살아가기로 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누구보다 멋지진 않아도 내 삶은 내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힘든 날이 와도 나는 내 몫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려 한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겠지만 나는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내 몫의 행복을 찾겠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내 삶을, 내 행복을 조용히 그리고 조금씩 더 단단하게 쌓아가기로 했다. 오늘도 내일도 나만의 길을 걸어간다.